그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 세세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온난화가 되면은 제주 감귤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근데 이제 온난화가 되면은 환경이 변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감귤을 교육이 우리 학생 때부터 낙엽과수를 가지고 모든 생리라든가 중심으로 했고 감귤 재배 신설한 책이 있는데 그 일본 책을 온주밀감 중심으로 번역만 한 거거든. 그것이 이제 바이블처럼 해서 왔고 왜냐면은 모든 학문은 태생 일본에서 감귤 학하면은 그 감귤의 일본 기상 환경과 그 이론이 만들어진 그것이 통치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감귤 품종을 한 100개 이상 품종이 들어와도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 기후 환경이 맞아야 되거든. 근데 모든 이론은 온대과수로 아열대작물인데 온대과수로 사과 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감귤을 강의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거 지금에서도 이제 감귤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제주도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문제. 게다가 온난화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은 환경이 변화가 돼버리는데 아까도 보니까 레디안 벌써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온주밀감까지 깨지고 천내양도 깨지고 이거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여기에 오늘 내용이 좀 딱딱할 겁니다.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그래서 제목은 감귤 품질 향상과 재배 기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경쟁력 진단이라에 온난화에 따라 강우량이 증가하고 온주밀감이 당산도가 낮아 당산도가 낮는다는 것은 상품성이 더불어 이제 하락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기상 장기예보 보면은 하루 강우량이 0.5mm씩 계속 그런 걸로 떠요. 이제 강우량 장기예보에 보면은 스마트폰에 보면은. 근데 장마는 아니라고 기상청에는. 근데 그저께 밤에 보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는 거라 해. 그러니까 장마는 이제 오키나와에서 기압대가 쭉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온 상태 내에서 장마가 기단이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옮겨오는 거, 제주 스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서 그것이 열흘 정도 돼가면 장마지. 그냥 그것이 이제 제가 2005년도 기온난화를 이제 컨벤션 센터 한 1,500명 탑나올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온난화 감기를 북상한다고 하니까 온난화하게 되면 기상청에서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벌써 일본에서 온난화에서 대책을 다 세워가 가는데 그래서 지금의 그 온난화가 되어서 이제 한라봉 작은 발생했거든. 작은은 이제는 한라봉을 심식해버리니까 깊게 흙을 덮어버리니까 삽목한 것이 뿌리 내린 게 작은이라 해. 지금의 우리가 탱자 묘목에 접붙이는 거는 이제 대목하고 지상부 온주밀감이나 한라봉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온난화도 토심이 깊어지니까 한라봉에서 뿌리가 내려오는 거다. 삽목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연구소 자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 게 뭐냐면은 한라봉의 자근이라는 것이 어디 자근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래. 그러니까
유학도 가본 적도 없고 이 안에서만 파헤친 뭡니까? 다음에 지금 우리가 폭염농법 하지? 딱 하면 폭염농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노지까지 폭염이 되고 폭염이 되면 온도만 아니고 강우량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건데 엽지 내리라는 것이 엽지 여기서 내리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어차피 한번 이거는 올해도 지켜보면 알겠을 겁니다만은 상당히 그 변화가 이제 될 걸로 있는데 아까 비상풍이 온난화가 되니까 아까 그 유라실생 같은 경우에는 그 유라조생의 변이진데 당은 높은데 껍질 색깔이 나야 된다는 거라 해. 색깔이 나야 펄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건 행정당국에서 나는 뭐에서 행정계는 감귤 정책과는 없어도 되겠다. 예, 나 이제 칼라면 그냥 써버려. 그거 써버려. 온도가 높으면은 중국 밀감의 강벌 중국의 파란 밀감을 출하시키거든. 근데 과육은 빨개. 그리고 거기는 과육 착색을 보지 과피 착색을 보는 게 아니라 해. 이렇게 쓰니까 이제 과육 선숙이냐 과피 선숙이냐. 우리는 과피 선숙은 옛날 온대 기준에 저온이 가까워야 착색이 날 거고 열대 지방의 환경에서 착색이 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요번에 조례 개정 이제 막 수정 이제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입법 이제 예고를 한 것 같은데 아예 온주밀감도 궁천도 이제 착색이란 말은 빼라. 풀인 상태 내에서 신선과로 그것이 더 좋고 그렇게 가야 되지. 그리고 당도도 왜냐면은 노지 유라실생 같은 경우에 아예 노지에 추석 때 왕창 나가버리면은 그만큼 극조생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착색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착색 문제가 없어지고 당도로 가. 그러니까 유라실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과육만 그냥 과육색을 표시더라. 과육에 유라실생도 설 익은 거를 출하시키면 안 되거든. 그냥 색깔만 나서 빨갛게만 되면은 먹어봐서 뭐 통과된 거는 식미로 봐서 딱 통과시키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상품과의 시장 격리를 위해 자가 격리나 가공용 감귤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자가 격리까지가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절대 안 된다. 적과도 안 된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일례로 땅이 식어본다는 거라. 산이 높은 감귤을 적과해서 땅에 해버리면은 다음은 세 번째로는 밀식가원이 아직도 현존해. 밀식가원 그 간벌을 해본 나무는 대목이 주간부가 이만큼 한 3, 40면 되는데 밀식가원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한번 보십시오. 밀식가원 이거 보면 전부 우짜라거든. 이것이 횡적으로 커져야 이것도 옆으로 되는데 날씬한 형태만 되는 거라. 그리고 지금의 나무가 우로 자라는 거는 영양생장이라 해. 영양생장은 위쪽에 손톱 가까이에 열매 대과가 달리지 아래는 안 달리거든. 속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우리가 민도로 본다면 의식 수준으로 본다면은 이거를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못 해주고 있다고 해. 아주 간벌도 하우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밀식가원은 상품성이 이제는 전부 부피가 돼버린다 이거라. 우리가 과거에는 거의 다 대과였습니다. 온주밀감은. 제가 다 전쟁가에 다 던져버리려고 했거든. 바닥으로 다 던져버려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래요. 이거는 전쟁 기술자들 돈 벌어주기 위한 전쟁이지. 간벌만 해내면 되는 거래. 그때부터 소가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소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상당히 외로워. 욕도 많이 듣고. 다음에는 해거리 문제. 그리고 이제는 온난화가 되게 하니까 여름순, 가을순이 한번 해결해버리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크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강전쟁이 되는 거라. 해결을 시키면 안 돼. 항상 감귤은 봄순이라야 돼. 나 여기 몇 시까지 끝나야 돼? 뭐 5분이면 끝날 수도 있고. 아니 7시. 아 7시면 끝나야지. 앞으로 또 배고프든 할 거고. 그래서 다음에는 여름순, 가을순이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은다 이거라. 나도 하여튼 한 번에 해결했는데 농장들 지금 화산의 토양들 한데 보면 나무가 한 3분의 1 정도는 성장한 것 같아. 크기의 3분의 1 정도로. 그걸 다 잘라내고 해. 그런 걸 이제 한번 보시지만 그거 잘라내고 그거 진짜 이제 전정톱이 마침 전동가위가 안 나왔으면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 같아. 어떤 가지는 전동가위로도 해결 안 된다고 해.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건데 교육이라는 거는 그다음 몇 가지 옛날 했던 거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가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는 여름수는 과일은 고른데 과일은 골라야 쭉 균일하게 되는데 과경지가 일반 봄순에 나온 과경지 굵기가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이라면은 저거는 여름순에 나온 열매 과경지는 엄지손가락이라야. 질소비료 과다 흡수.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많은 물량을 그 많은 양의 왜냐하면 여름순에 달린 과일은 열매 숫자하고 이파리 숫자가 똑같아야. 이파리 열매 하나에 이파리가 온주밀 가면 역과비가 30매 정도 돼야 되거든. 그런데 열매 5개, 이파리 5개. 여기서 고당도 만들겠다고 해. 그러면 타이백을 해. 이거 웃을 일이 아니니까 이게.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라. 다 자기만 다 잘났다고 해결해. 이제는 나는 그냥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어 이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감귤 농사를 지으실 겁니까? 안 지으실 겁니까? 이상저온회의에서 지금에는 5월 달에도 4, 5월 달 이상저온회의에서도 상당히 과일이 이제 요구가 발생들도 많고 이제 착과불량 다음은 착화불량 꽃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그래서 이상저온도 이상저온 그냥 제때에 날씨가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때 이상저온 이상착화 꽃이 안 나버려. 어떤 헛꽃도 왔대 내버리고, 예. 다음에는 하우스에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원인이 기상 원인도 있지만은, 이게 제초제 안 뿌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한 사람 빼기, 두 사람, 네 사람 빼기 살고 나머지는 농사 아예 포기하는 게, 예. 농사 포기하는 게, 예. 제초제 원인. 뿌리가 없어야 땅 한번 파보시죠. 자기 밭대가 뿌리 파보면은 뿌리 있으면 그냥 앞으로라도 이제 뭐 많이 앞으로는 다시 안 뿌리겠으면 되는데 뿌리 없으면 빨리 품종경신해야 돼. 지금 아까 그 레디양 열과된 데는 벌써 제초제 열심히 뿌리는 거야. 나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현장을 봐야 돼. 지금의 어떤 현상이 한 농가에 발생했으면 제주도 벌써 10% 20% 발생이 된 거라. 난 머리가 벌써 들어가. 다음에는 이상저온에서 노지감귤이 착화불량에서 이제 그 하우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우스에서도 보면은 측창 연대 열매하고 이파리 크기하고 하우스 한 동, 두 동 안쪽에 있는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측창에 이파리가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아니면 이파리가 막 작아해. 하우스 밀감도 24도로 가온을 하니까 겨울철에도 측창에는 아무래도 춥거든. 그러니까 이파리가 작다고 열매도 작고. 그러면은 하우스를 지은 게 열매를 크게 만들기 하우스는 따뜻하게 하게 한 겁니까? 시원하게 한 겁니까? 이거를 나가 질문 던지면 이거 답변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고, 노지 감귤이 상품성이 낮다는 것은 품종 특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지 정비가 되지 못했고, 기술이 낮은 데다가 결과지는 반드시 봄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원래 이제 나 8월 달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노지 감귤이 앞으로 하우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게 원래 기상 이변 아닙니까 지금. 예. 하우스 밀감도 지금 맛도 없어갖고 키로당 얼마? 3,000원, 4,000원. 그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뭐. 못 먹겠대. 여기 사람들 다 못 먹겠대.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는 온도만이 아니고 노지 이제 타입의 재배 면적도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은 일본이나 중국강 보면 딱 산을 계단식으로 깎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그렇고 우리는 평탄지다야. 비가 올 거니까 비가 오면은 그대로 물이 빠지게끔 경사정 높은 이랑도 이제 계량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 할 때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심층 분석할 때랑 나중에 그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난화로 적산 온도가 증가되고 습기가 적산 온도가는 10도 이상의 온도가 합쳐진 온도가 높아지면 습기가 빨라졌다는 거래. 그래서 우리 생각은 색깔이 나야만이 성숙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 쏙은 벌써 빨강해. 온주밀감도 과육이 옛날보다 더 빨갛습니다. 이거를 설명하자면은 교육 연구기관에서가 이것이 앞장서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것이 계속 방송이 돼가니까 이제 막 질문해 버리거든. 교육받으러 가서 강사들이 완전 저기 골치 아파서 하라고는 하는데 다시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착색 문제는 품종으로 빨갛게 하고 싶으면 빨갛게 만드는 품종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라봉이라든가 망감류, 중망감류는 겨울에 수확하는 거는 이제 착색을 낼 수 있어요. 기간이 기니까 온도가 낮고 하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서 여러분도 또 농사를 해야지. 오늘 어느 교육받아서 현재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망감류도 이제 재배 면적이 불어나고 있는데 설날 대목에만 팔면 그 이후에는 가격이 아무래도 추춤하고 있거든요. 그냥 그때는 우리는 이제는 뭐 블루초로 가야 돼. 블루초로 어쩔 수 없어. 예. 그렇게 가면은 매달 달에 팔아도 그 대목이 다 없어도 이제 소비자 입이 엄청나게 높아져 놓으니까 전부 찾는다고. 그러니 우리 가рем귤 사랑동호회도 여기 한 15년 정도 됐는가 지금 시작된 지가 15년. 창민씨 사랑동호회 우리 시작된 지가 한 15년 됐지? 예,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질적으로 달라져야 돼. 그리고 과거에 저온 적산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야만이 화분화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아니. 왜냐하면은 감귤이 아열대 작물인데 그러면 중국 절강성에서는 감귤 꽃이 안 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을철 햇살이 강하거든. 가을철 햇살이. 그냥 가을에 작년에 햇살이 비가 안 와서 그 가을 햇살이 다음은 때마침 그 뭡니까 미세먼지도 안 와갖고 가을 날씨가 청명하니까 그게 이제 광합성 작용이 왕성해갖고 작년 그 당이 높아진 거라 해. 그러면 이제는 햇살 광합성 작용을 어떻게 왕성하게끔 햇빛을 나무 자체가 받아들이게끔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도입 품종, 육성 품종. 품종은 육성될 때 나는데 재배 보면 다 맞지? 그러면 이 품종을 어떻게 많은 기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니? 도입 품종이야 그렇다 치면 여기 되면 이건 어떻게 재배가 되더라.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은 바꾼다고 가르친다고. 그래서 막 이제 당황해. 결국 왜 도입 품종을 로얄 품으로 해야 된다니까 누가 섣불리 도둑질도 못 해보는 거 아니야, 되네. 다음은 주산지 이동입니다. 수집상 상인들이 동부 지역보다 서부 지역으로가 밀감이 많으시다는 걸 알아서 지금 알기 시작합니다. 나 조합장 하기 전까지는 관당 서부 지역이 1,500원이더라고요. 동부 지역이 3,000원 할 때. 이제 저쪽이가 더 500원 차이가 꽃다운 차이가 곱빼기 차이나.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은 영역적으로 딱 하고 모르는 사람들만 양으로 할 때 그때는 대량으로 할 때는 하는데 실적으로 저쪽으로 가버려. 벌써 주산지 이동이 될 것이다. 제초제 살포는에 아까 했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도지사가 들고 일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예. 전쟁선포. 옛날 범죄와의 전쟁 있지 않습니까? 예. 그치로 이거를 해야 되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지금. 지금 보면은 아들은 교육받으라고 풀 키우게 어머니 부모가 대들고 나서는데 받쳐자 그렇게 나면. 광센서를 갖춘 유통 시스템이 다 비파기 아닙니까? 이 비파기 공장 그거를 가만히 있고 일반 품들만 돌리고 있어야 이게 그러니까 유통센터가 적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결국 모든 게 가격 안 나왔다고 불평불만만 하지. 그래서 이거 대대적으로 온난화로 해서 앞으로 몇 년, 한 10년 동안은 엄청난 혼란기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 기획센터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알고 지금의 알고서 교육도 받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모르면 또 다시 교육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밭대기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서 수상 착과에 의한 월동 재배, 원칙 없는 전정, 하우스 관리 등이 감귤 산업 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는 거라야. 왜냐 팔아야 되니까 인건비가 이제는 인건비도 비싸고 더 다음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거든. 사람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밭대기로 가버리는 거라. 저장해야 될 밀감들이 다 밭대기로 가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작년에 저장한 밀감들이 관당 12,000원이요 15,000원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걸 튀어나오고. 근데 이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선진국 농업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술은 내 자신이 기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목수나 미장공들은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 집을 지을 수 있고.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한 30년은 됐는데 여러분들은 중국말로 농공이라야 농사 지을 때문에 미장공할 때 공짜에. 예. 그러면 농공이 자기 농사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 먹을 수 있어. 기술이.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그때는 외지인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인을 맡겨놓고 전정도 그 사람 이렇게 시키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되고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 3, 40년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돈 버네? 그때 마침 감귤이 희귀하니까 돈을 벌었지만 그냥 전정 기술적으로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보면은 나무는 서 있는 게 영양생장이라 크기 확대해 놓아야만이 유인되어야만이 이것이 열매를 달리는 거. 유인. 이거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서 있는 과지는 파대서 가면은 5개 손가락에 장가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마디마다 5개 손가락 이런 순이 나와주거든. 천내향에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 끝에만 열매가 달리고 여기는 다 대머리가 되는 거야. 밑둥산 되는 거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다 대가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지금의 아무나 나서서 막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이거 그렇게 될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감귤 교육이. 뭐 유튜브도 뭐 어떤 개인이 막 먹었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일곱 시까지 끝 맞춰야 되니까 7시에 현장 컨설팅 방향이 온난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진입하고 있거든. 인건비 상승. 여기에서 감귤 농사가 수지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고민해야 될 거예요. 또 특히 화산의 토양에. 그러면 고당도 그리고 비파기 선과기에 내 물건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나 기술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또 고민해야 될 것 같단 나 아까 말하는 대로 감귤은 토양이 70% 화산의 토양인데 그러면 현재 타이백으로도 할 수 있느냐에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온주밀감이 80% 이상이 궁천 극도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는 50% 다 품종 다 가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 그 뭡니까 8, 9월에 출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유라실생은 좀 올해부터는 조금 통이 좀 터질 겁니다만은 좀 앞으로 조기 출라가 이제는 양심껏 그 파랗지만은 그 대신 하우스에는 온도를 막 높여야 돼. 그래야 빨갛다고. 과육 선숙형에. 다음에는 간보를 하면은 여기 사이에 나무를 하나 뽑아보니까 여기가 토양이 마른다고 토양 건조를 시켜줘야 돼. 타이백 안 했는데 비만 아니면 타이백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다음은 품종별로 교육이 뭐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서 들은 품종 교육이
망감염에 두리뭉실하고 교육을 해버리는데 다 틀려. 품종마다 다 틀려. 물 관리가 틀린다든가에 물 관리 온도가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 틀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은 망감류에서 열매를 매달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나한테 여기 왔는데, 나무가 서 있으면 토양으로부터 물로고 비료를 흡수력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먹은 것들이 당도가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어떠냐? 젊은 친구들. 비료를 많이 먹은 게 당도 높아? 아니지, 너가 제일 좋고. 당분은 화합성 작용에 엽수가 확보돼야 돼.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 엽수가 많으냐, 이렇게 하는 게 엽수가 많으냐, 위 있는 게 많으냐. 위 있는 게 많지. 저기는 스태프 교육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파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태세를 많이, 그냥 감벌로 유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하지 않고 매달아 버리면은 질소비료형 뭐가 열매는 커지는데 맛은 없어야. 근데 하우스 밀감도 일본에서는 매달지 않으면 가지면 매달아 그래요. 열매 들어진대. 열매 매달면 상인이 안 가. 일본은 또 상인이 없지만은 겨우 유통센터에서도 딱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딱 하는데 수리해서 딱딱. 그리고 그 공선 회원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김아무개네 그거는 뭐 그것도 막 들어왔다며. 막 조합장한테 항의하고 막. 근데 우리는 옆에서 열매 왜 안 맺느냐고, 예. 제초제 왜 안 뿌리느냐고, 전정 왜 안 하느냐고. 가만히 안 놔둬, 예. 내가 주인이거든, 예. 그래서 나는 보면은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그럼 대접 먹고 왔지. 농사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 해왔지. 뭐 내가 딱 주인. 그냥 고당도는 엽수 확보라 해. 지금의 우리가 그 타협에 하는데도 열매 개수가 적으면은 소과가 맛있게 넣는데, 그걸 싹 적과해서 적과를 해보면 한 3번과 2, 3번과가에 엽수 확보는 그것이 당도가 더 높아져. 일본은 한 5번과 6번과 6번과 중대과 이것이 당이 높아 보니까 소과는 아예 규격으로 상품을 안 쳐줘야. 그러니까 열매가 중대과가 고당도가 될수록 해야 엽수가 많으니까 해결을 하는 거거든. 우리 소가 만들려면 해결이라고 그래야. 이거 쫙쫙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세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자 하는 말을 펼칠 때에 이것이 그 사람이 문화인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문명인 거야. 물건이 만들어진 거지. 다음은 하우스 관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레디안 같은 경우에는 쟁반형이자니까 이렇게 쟁반형인데, 쟁반형으로 만들면 다 열과돼 버려. 쟁반형이. 그러니까 이거를 쟁반형이 쪽으로 가긴 가는데 조금 덜 되게 요거과형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것도 이것도 영향이 있고, 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레드향에서 열거가 많은 원인은 뿌리가, 감귤 중에서 레드향 뿌리가 제일 약하게, 굉장히 약해서 이 물 안 줘서 물 안 주는 바데, 보면은 동산 이런 경사진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좀 빨리 말라버리거든.
그런 데서 많이 열받아 버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초제요. 다음은 세 번째로는 유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스미 연문가를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품종이 다 그와 같은 품종만 나온다. 이거 아스미 같은 품종만 나오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바짝 긴장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유라실생은 또 열매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 유라실생. 예. 유라실생 열매가 너무 작으니까 유라실생 열매가 작으니까 열매 크게 하는 방법은 유인을 하게 되면은 유효파가 달려요. 한라봉처럼. 그럼 대거가 된다. 되면은 그 열매만 따면 거기가 내년도 여기에서 결과모지 이제 새로운 봄순이 발생해줘요. 이듬해, 예. 그냥 그 방법이 있어. 제주도에도 강정에서도 그런 성과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는 감귤 세계는 변하고 있다. 감귤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변하면 사람들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탁상공론, 고정관념, 이제 뭐냐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온난화가 되고 원래 이제 어떤 일이 하는데 이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감귤 농사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질문. 나 굉장히 요약해서 7시 이거 한 2시간 강의를 해야 될 건데 배가 고프답니다. 예, 배가 고픈 거 담고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질문 한 명만 받겠습니다. 그 제초제 한 밭하고 제초제 안 한 밭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좀 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자료들을 못 만들어서 말씀이에요. 자료들이 뭐 제초제하면 나쁘다, 제초제하면 좋다, 예. 뭐 이런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무조건 제초제 이거를 그 연구 지도 기관에서 예.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과제가 되는 거라. 예. 새로운 과제에 그러면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게 자기네가 지금까지 다 하라고 해놓으니까. 예. 다음. 자, 또 다음 질문 없으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